네, 오늘 팩트체크는 이 UN 보고서로 시작합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 한일 합의 1년, 대선 주자들은 이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역이라고 못을 박은 협의를 되돌릴 수가 있을지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네. 대선 주자들 주장부터 좀 볼까요? 네, 소속 정당 또 진영 떠나서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늘도 목이 좀 불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없습니까? 반 총장이 지난해 말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께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 뒤에 이 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 총장 빼면 다 되돌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両国民のみならず全世界に向けて明確に約束したものであって安倍総理とパク・クネ大統領との間でも最終的でそして不可逆的であると回帰されることを責任を持って両国は実施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なことである。 네, 아주 강경한데 근데 이미 결정이 됐고 일본도 저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당선이 되면 이거를 되돌릴 명분이 있습니까? 네, 위안부 합의가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네. 국제 협약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약이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군요. 네, 조약이면 문서를 남기고요.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식 조약의 대체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회 동의 절차가 이번에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서명된 문서도 없었습니다. 아, 서명을 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네, 그냥 합동 기자회견이었고요. 한 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네. 외교부는 서명 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합의문 전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기자회견문입니다. 네. 양국이 발표한. 네. 또 세 번째, 중요 대외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본의 내각 회의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로 치면은 국무회의 회의록인데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요회의에서 이란 합의에 근거한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10억 엔을 결정했다. 내각에서 돈 나가는 근거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약은 아닙니다. 네. 들어보시죠. 에서도 조약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 한 것도 15억 지출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서화된 조약이나 협정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조약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군요. 네, 이게 물론 외교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조약이라고 치더라도 국제 규범에 반하면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는 유엔 보고서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함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효로 볼 여지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물론 외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길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 합의를 한쪽에서 깨는 거는 상식적인 일은 물론 아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의하는 데서 중요한 게 불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불가역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죠. 일본 이외의 다른 외국들에게 구속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IMF로 한창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기로 선언합니다. 네. 1998년의 일인데 당시 김대중 당선인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업협정은 심지어 조약이었는데도 깼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는 거군요. 네, 외교적 결정이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네, 그럼에도 국가 간의 약속 파기는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낳는다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